자, 한번 보자. 이번 세 번째 단원, 작은 3단원이죠. 이제 큰 1단원의 이제 후반부로 가요. 큰 1단원의 후반부는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화학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화학 내용이 되게 많아서,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빅뱅에서 뭐 만들어졌어요? 기본 입자 만들고, 그죠? 기본 입자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원자핵 만들고, 그래서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109가지 정도의, 약 109가지 정도의 그 원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배운 게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걸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이 단원 전체가 흐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 공부에는 흐름이 있고 결이 있고 핵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결, 핵 중에 흐름에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냐면, 그래, 원소가 만들어진 건 알았어. 그러면 그 원소들이 물질을 만드는데, 그지? 물질을 만드는데, 그럼 그 원소들의 어떤 규칙성이 있고 어떤 성질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물질을 만들 거야를 배울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이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런 메인 테마를 머릿속에 갖고 이 교과서를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로의 소단원들인 거야. 그지? 그 중에 이번에는 뭘 배우냐면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109가지의 뭐예요?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원소들의 주기성과 자연 규칙성. 주기율표라는 게 있죠. 예. 제가 이제 주기율표 나눠드렸는데. 네, 나눠드렸어요. 네, 나눠드렸는데. 자, 그거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원소기호 보고, 이름 알고, 이름 보고 원소기호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기율표라는 거에는 주기율, 주기성이라는 게 들은 거예요. 주기가 뭐예요? 어떤 일이 반복되는 시간, 그죠?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주기율표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이 반복된다는 거야. 궁금하지? 뭐가 반복될 거냐 이거지. 자, 갑니다. 자, 원소와 주기율표. 원소라는 건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 약 110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종류의 원소가 그냥 물질인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 가지 종류의 원소가 물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눌 때 크게, 물질이라는 걸 나눌 때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순물질은 또 크게 원소와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화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원소는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 즉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는 물질이거든. 이 원소가 화합물이 되기 위해선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해야 돼요. 다음 단원이 화학 결합이야.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운다? 원소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어떤 원소는 원소만으로 뭐라고요? 그냥 물질이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활성 기체나 금속 같은 것이에요. 예, 나트륨은 그냥 나트륨 원소만으로도 뭐라고요? 물질이 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또는 금 같은 경우에 우리 좀 있으면 평창 올림픽이니까, 그죠? 순금 메달, 금으로만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이라는 원소로만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 원소만으로도 물질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여러 가지 원소가 합쳐져서 뭐라고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원소의 종류는 109가지, 110가지 정도 되지만 물질의 종류는 어떨까요? 그렇죠. 뭐 25만 가지 막 이렇게. 이해갔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의 규칙성을 배우는 거.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제 전공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화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자, 갑니다. 주기율표의 발견. 그럼 맨 처음에 이런 주기성이라는 걸
딱 통찰력 있게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통찰력 있게 주기성이 있는 것 같아.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뭘 알게 됐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어요? 세상 원소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원소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어떤 걸 알게 되냐면요. 어떤 애들이 원자량 순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어떤 애들 3개를 딱 고르잖아? 그럼 그 3개를 골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리량이 있는데 어떤 물리량? 스몰 b, 스몰 c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원소의 물리량 B는 양쪽 원소의 물리량의 합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규칙성을 어떻게? 통찰력 있게 알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칼슘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바륨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137.3, 그러니까 137이에요. 얘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88 정도 나와야 되거든. 예, 87.6 딱 이렇게 나온다. 이런 원소들의 조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상 원소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오면서 뭘 알게 되나요? 규칙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원소들 사이에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슬슬 어떻게 한다고요? 슬슬 그것들을 막 연구하기 시작하죠. 호흡. 소스 인식했나? 열심히? 무슨 일 있었나요? 없었죠. 네. 제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뉴랜스라는 사람이 옥타브 해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옥타브. 근데 딱 이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옥타브? 도레미파 솔라시 도 8개. 여덟 번째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배열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사실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요? 교과서에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멘델레예프는 알려져 있던 63종의 원소를 어떤 순으로 배열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여기까지도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별로 중요치 않은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의 업적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빈자리를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지 않은 원소에 어떻게 해요? 성질들을 예측을 해놨는데 이 예측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들어맞는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틀리고 많이 틀렸어. 이 사람 그 멘델레예프 거도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빈칸을 남겨놨어. 다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하지 않았어. 빈칸을 남겨놓고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 발견될 그 원소의 성질을 예측해놨는데 그게 다 맞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름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이름 한번 남겨야죠. 그쵸? 예를 들어 동건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재운상수 근형법칙 뭐 이런 거. 그러기엔 나는 조금 그죠? 약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긴 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두 분 다 아니 반응 왜 이래요? 자, 모즐리의 주기율표. 자, 모즐리는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어떤 게 있냐면 모순되는 점이 있었어. 모순되는 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순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맞춰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의
업적 중에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핵전하량을 다 측정한 사람이에요. 핵전하량이 뭐게? 핵전하량. 양성자수를 측정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양성자수 순으로 뭐라고?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해결나느냐면 그 멘델레프 주기율표에 있던 모순점이 해결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르곤과 칼륨인데 아르곤은 원자번호 18번이고요. 지금 현재 원자번호 18번이고 19번이 칼륨이에요. 이해하죠? 근데 예전에는 칼륨이 18번이었고 아르곤이 19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배열했기 때문에 얘가 원자량 40, 얘가 39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곤 자리에 누가 들어있어요? 멘델레프 주기율표는 칼륨이 들어있어. 그러면 모순되잖아.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야.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야.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해결했단 말이야. 뭐로? 양성자수 순, 즉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서 그걸 해결해냈다 이거지. 이해갔어요? 나중에 내신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데베라이너, 멘델레프, 모질리. 데베라이너는 세쌍원소설. 멘델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뭐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자량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모질리는요. 원자 번호순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현대의 주기율표. 그러니까 현대 주기율표는 모질리의 주기율표를 따라서 써요. 조금 예뻐졌나? 하여튼 자 원소들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개의 주기와 문일고등학교 이런 거네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주기가 7개까지 있었나? 라는 걸 희미하게 잊어버릴 때쯤 문일고등학교에서 이 서술형을 낸 적이 있어요. 반답식을. 7주기 아시겠죠? 나 진짜 놀랐어요. 야 진짜 약점을 파고든다. 역시 내신은 내가 약점이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지. 알겠어요? 자, 7개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8개의 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족, 2족, 그래서 3족, 뭐 이렇게 쭉 해서 18족까지 있어요. 18. 이게 또 18족이라고 하면 애들이 욕이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18. 얘기했네? 벌써? 그죠? 18족입니다. 자, 주기로 갑니다. 주기는 1에서 7주기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전자 껍질수예요. 전자 껍질이 몇 개라는 거야? 7주기면? 그렇죠. 전자 껍질이 7개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그 같은 주기 내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화학원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찌됐건 기억해 두실 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야. 같은 주기면 성질이 같아요? 아니요. 다시. 같은 주기면 성질이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일정한 경향성은 갖고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대체로 같은 성질, 그러니까 경향성을 갖고 있지 같은 주기가 성질이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족은 뭐야? 같은 족끼리 성질이 같습니다. 어떤 성질이 같을까요?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즉 별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무엇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다.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물리적 성질은 다른가요? 아까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새쌍 원소설이 같은 족이거든. 꼭 그렇진 않지만 같은 족이거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질량 다르죠. 밀도 다르죠.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왜? 무엇이 같아서. 우리 서술형 준비해야 되잖아. 무엇이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을까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무엇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시험 문제. 원자과 전자수가 무엇을 결정할까요? 그렇죠.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수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이 단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핵이야, 핵.
흐름이 있고 결이 있고 핵이 있는데 지금 흐름과 결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핵이 나왔어. 핵이 뭐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나왔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기율이 생기는 원인.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몰라요. 이게 참 애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서술형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난감한 내용이야. 주기율이 생기는 원인. 되게 간단합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요? 8번째마다? 원자과 전자수가 여덟 번째 원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기율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8번째 원소마다 뭐야?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느냐?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맞죠? 주기율표. 자, 이 주기율표에 보시면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좀 잘 눈에 안 띄죠? 자, 이제 허옇게 돼 있는 부분은 뭐예요? 허옇게 돼 있는 부분의 원소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드디어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관한 분류가 나오는데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핵이에요. 자, 금속과 비금속이 나오는데, 자, 이쪽은 금속입니다. 금속. 자,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성이고요. 오른쪽 위로 가면 뭐예요? 비금속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겁니다. 1족, 2족 이런 애들은 금속이고요. 15, 16, 17족 원소들은 뭐라고요? 주로 비금속 원소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도 다음 단원에서 배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은 준금속. 진짜 말 그대로 준금속이에요. 아시겠죠? 준금속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거지. 오케이 바리?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 뭘까 이제? 그럼 뭐가 금속성이고 뭐가 비금속성인데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제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좀 생각해 볼까요? 금속은 뭐예요? 단단하고 오케이. 형태가 정해져 있고. 역시 남학생들 참 예쁘죠. 예쁘잖아요. 광택이 있잖아요. 광택이 있고 물건을 만들기 쉬워. 쭉쭉 늘리기도 하고 납작하게 만들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기 쉬워.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질들이 되게 많죠. 물론 플라스틱을 요즘엔 더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떤 좀 괜찮은 물건이다 그러면 다 금속이었다고. 단단하고. 이해 갔죠? 그럼 비금속은 어떤 게 비금속이야?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배우기 전에 딱 배우면 막 이럴 거야. 왜? 학문적으로 배울 거니까. 생각해볼까요? 비금속 뭘까요?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죠? 그 다음에 기체들 거의 대부분이 뭐야? 상온에서 기체인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뭐죠? 비금속이죠. 수소,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그죠? 사실 이산화탄소 화합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비금속이란 말이야. 맞죠? 확연히 다르다, 그지? 금속과 비금속은 확연히 달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게 다음에 넘어가 보자. 넘어가서 화학적 성질 확인해 보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